이 남자는 오늘도 갈 곳이 없습니다. 고요한 아침 7시. 그는 알람 없이 스스로 눈을 뜹니다. 습관적인 개운함과는 거리가 먼 무거운 의무감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햇빛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리지 못하고 낡은 가구들의 그림자만 더욱 길게 늘어뜨립니다. 그는 침대 끝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짓누르는 고요한 중력처럼 느껴집니다. 잠시 후 손목에 찬 시계를 확인합니다. 곧이어 다시 시계를 확인합니다. 시간은 많은데 이 많은 시간을 어디에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세상의 모든 바쁜 사람들에게는 시계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도구이지만 그에게 시계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끝없이 질문하는 감시자와 같습니다. 그는 느릿하게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향합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먹고 남은 찬 밥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리는 대신 차가운 물 한 모금으로 목을 축입니다. 식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먹는 행위 자체가 시간을 쓰는 노동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의 하루는 가능한 한 에너지를 적게 쓰고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TV를 켜보지만 쏟아지는 뉴스 속의 활기찬 세상은 그의 현실과 너무 멀어 이질감만 안겨줍니다. 결국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다시 침실로 돌아와 외출복을 갈아입습니다. 잘 다려진 옷이 아니라 그저 편안하고 눈에 띄지 않는 옷입니다. 그가 집을 나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갈 곳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집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갈 곳 없음이라는 정지 상태가 그의 존재 자체를 삼켜버릴 것만 같은 공포가 있습니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적어도 그는 움직이는 존재가 됩니다. 현관문을 닫고 복도에 들어선 순간부터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든 소진하는 것입니다. 그의 발걸음은 힘차거나 경쾌하지 않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의무처럼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명령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거리로 나서자 새벽의 냉기가 그의 얼굴을 스칩니다. 그는 익숙한 듯 고개를 숙이고 걷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목적 없이 걷는 떠돌이 같은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의 노년은 끊임없이 걷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그의 아침은 희망보다는 공허함으로 채워진 끝없는 걷기의 시작입니다. 그는 집 근처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교통카드가 들려 있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면 그의 감정은 더욱 묘한 형태로 변합니다. 이것은 이 거대한 도시의 심장부와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명확한 목적지, 명확한 임무를 가지고 빠르게 이동하는 곳입니다. 그는 그들의 흐름 속에 자신을 던져 넣습니다. 마치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탄 물건처럼 그는 인파의 속도에 휩쓸려 에스컬레이터를 파고 플랫폼으로 내려갑니다. 도착하는 지하철 객실 안으로 몸을 밀어 넣습니다. 붐비는 출근 시간대를 피했지만 객실 안은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지 않고 문 옆에 서서 지하철 노선도를 바라봅니다. 수많은 역 이름들이 격자 무늬를 이루고 있지만 그에게는 그 모든 이름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내릴 역을 정하지 않습니다. 어디든 가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역은 동일한 무의미함을 가집니다. 다른 승객들은 휴대폰 화면을 보거나 서류를 검토하거나 피곤한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합니다. 그들 각자에게는 목적지에 대한 기대감이나 혹은 늦으면 안 된다는 긴장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감정으로부터 해방되어 있습니다. 또는 철저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지났지만 누구도 그를 보지 않습니다. 그는 완벽한 투명 인간입니다. 그의 존재는 이 도시의 바쁜 흐름 속에서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는 공기처럼 여겨집니다. 지하철이 덜컹거리며 정차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리고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탑승합니다. 그들은 빠르게 스쳐 지나가며 각자의 삶의 궤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흐릿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는 분명 이동하고 있지만 어디에도 도착하지 않습니다. 도착할 곳이 없다는 사실은 때로는 자유롭고 때로는 숨막히게 답답합니다. 그는 지하철 노선도의 끝까지 갔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옵니다.
왕복 몇 시간을 소요하는 이 무의미한 여정은 그의 하루 중 가장 큰 시간을 차지하는 행위입니다.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루를 버팁니다. 이 기계적인 움직임만이 그에게 아직 삶이 지속되고 있다는 최소한의 증거를 제공합니다. 그는 지하철 객실의 차가운 문 속 벽에 기대어 자신의 존재가 이 도시의 속도에 완전히 잊혔다는 고독한 현실을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그는 가장 가까운 공원으로 향합니다. 공원은 잠시나마 도시의 소음을 잊게 해주는 안식처이지만 그에게는 시간을 때우기 위한 대기실에 불과합니다. 그는 넓은 공원 안에서도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구석, 나무 그늘이 깊게 들이운 낡은 벤치를 찾아 앉습니다.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봅니다. 공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주와 함께 나온 할머니, 책을 읽는 대학생,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시 쉬는 지간인들. 그들은 모두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무언가를 하거나 대화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릅니다. 그는 기다릴 사람도 기다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의 행위입니다. 시간이 흘러가길 기다리는 것. 그의 하루는 능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수동적인 대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꺼낸 낡은 손수건을 만지작거리거나 신발 끝으로 바닥에 흙을 긁는 등의 사소한 움직임만 반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지만 그 내용은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배경소음처럼 모든 것을 흘려보냅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한 채 멈춰버린 시계 속에서 홀로 존재합니다. 가장 괴로운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이 가장 길다는 사실입니다. 걷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은 육체적인 피로라도 안겨주지만 벤치에 앉아있는 이 대기 시간은 정신적인 공허함만 증폭시킵니다. 그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려 애쓰지만 희미하고 불분명한 잔상들만이 남아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듭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해가 중천에 뜨고 그림자가 짧아졌다가 다시 길어지는 것을 멍하니 관찰합니다. 자연의 시간은 흐르고 있지만 그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오후 2시. 그는 자신이 벤치에 뿌리내린 나무처럼 느껴집니다. 움직일 필요도 말할 필요도 없는 무생물. 그는 한참 동안 벤치에 머물렀다가 마침내 무거운 몸을 일으킵니다. 다음 목적지 없이 다시 걷기 위해. 이 벤치는 그에게 하루를 낭비했다는 죄책감만 남겨두고 다음 무의미한 이동을 재촉합니다. 오후 늦은 시간, 그는 발걸음을 옮겨 전통시장 골목으로 들어섭니다. 이곳은 생기가 넘치고 삶의 에너지가 폭발하는 곳입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 물건값을 흥정하는 목소리, 자전거 경적 소리, 튀김 요리의 지글거리는 소리 등 온갖 소음이 시장 골목을 가득 채웁니다. 이 시끌벅적함은 그에게 일종의 아이러니를 제공합니다. 세상이 살아있음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소에 있지만 그는 그 속에서 더욱 철저히 고립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를 스쳐 지나가지만 그중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를 향한 말도, 그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선도 없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바쁘게 물건을 포장하고 손님들은 필요한 물건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팔아야 할 것, 사야 할 것, 만나야 할 사람이 명확합니다. 그는 그 목적이 뚜렷한 사람들의 흐름 속에서 마치 유령처럼 떠다닙니다. 시장 골목을 걷는 그의 느릿한 발걸음은 주변의 빠른 속도와 극명하게 대조되며 그는 더욱 이질적인 존재로 부각됩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그는 더 투명해집니다. 군중 속에 섞여 있지만 그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외딴 섬과 같습니다. 시장의 냄새, 시각적인 혼란, 끊임없는 청각적 자극은 오히려 그의 고독을 증폭시키는 배경음악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잠시 한 과일 가게 앞에 멈춰서서 붉고 싱싱한 사과들을 바라봅니다. 저 사과를 사는 사람에게는 돌아가서 함께 먹을 가족이나 대접할 손님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사과를 집어들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목적성을 부여하는 행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곧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시장 골목을 가로지르며 그의 눈길은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나 낡은 박스 조각 같은 버려진 것들에만 머무릅니다. 그는 자신 역시 이 도시에서 버려진 존재들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시장의 소음은 활기찬 삶의 선언이지만 그에게는 그 선언에 포함되지 못한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잔인한 메아리입니다. 걷고
걷고 또 걸어서 마침내 시장 골목을 벗어날 때쯤 그의 발걸음은 시장에 들어서기 전보다 더 무거워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한 채 그저 하루를 떠돌이처럼 낭비하고 있다는 절망적인 결론에 다다릅니다. 정오가 가까워집니다. 배가 고프다는 생리적인 신호가 몸에서 올라오지만 그는 그것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배가 고프지만 무엇을 먹을지 정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주라는 그에게 하루 중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 중 하나입니다. 식당에 들어가 혼자 밥을 먹는 행위는 타인의 시선을 견뎌야 하는 고통스러운 노출입니다. 사람들은 짝을 이루어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 사이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은 자신의 고립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과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식당 대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구석진 편의점이나 공원의 벤치 구석을 찾아갑니다. 먹지 않거나 가장 싼 것을 고릅니다. 그는 편의점의 진열대를 천천히 둘러봅니다. 화려하게 포장된 도시락이나 따뜻한 국붐이 있는 라면 대신 그는 가장 저렴한 유통기한 임박 탈인김밥이나 혹은 물을 마시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식욕 자체가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식사는 즐거움이 아니라 시간을 채우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는 김밥 한 줄을 천천히 씹어 넘기며 이 시간을 가능한 한 길게 늘리려 노력합니다. 밥을 먹는 행위가 끝나면 다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식사 방식은 삶에 대한 그의 태도를 반영합니다. 최소한의 에너지만으로 최대한의 시간을 버티는 것입니다. 하루를 버티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만 남아 있습니다. 그는 식사 중에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척하며 주변의 시선을 피합니다. 혹시나 아는 사람을 만날까 하는 두려움과 자신의 초라한 식사를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에 대한 수치심이 그를 짓누릅니다. 과거 그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회사 이야기를 나누고 미래를 계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세상의 모든 연결고리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키고 홀로 고독한 식사를 이어갑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그는 곧바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벤치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습니다. 이 짧은 쉼표는 그에게 허락된 하루 중 유일한 멈춤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내 멈추면 생각이 따라온다는 강박감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는 걷는 것만이 이 공허한 시간을 채우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쓰레기를 정리하고 다시 다음 목적지 없는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점심시간은 배를 채우는 시간이라기보다 고독을 확인하고 내면의 공허함과 대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의 걷기는 아침의 걷기와 다릅니다. 아침의 걷기가 하루를 시작하는 의무였다면 오후의 걷기는 도피입니다. 점심시간의 짧은 멈춤이 그에게 던져준 공허감과 불안감이 그를 다시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다시 걷습니다. 그는 도심의 복잡한 구조물들을 따라 자신의 발걸음을 맡깁니다. 지하철 환승통로, 인도를 가로지르는 긴 육교, 좁고 어두운 시장 골목길을 지납니다. 그의 동선에는 아무런 규칙이 없습니다. 목적지가 없으므로 모든 길이 곧 길입니다. 그는 걷는 동안 자신의 신체적인 피로감에 집중하려 노력합니다. 다리가 아프다는 감각만이 그를 괴롭히는 내면의 생각들로부터 잠시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걸으면 시간이 간다. 그의 목표는 시간을 유용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그는 하루를 더 빨리 소진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멈추는 순간, 벤치에 앉았던 그 순간처럼 멈추면 생각이 따라옵니다.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자신의 노년은 왜 이렇게 목적 없이 떠돌고 있는지,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같은 고통스러운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 질문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그래서 그는 계속 걷습니다. 걷는 것은 곧 도망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의 질문들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의 걷기는 때로는 미로 속을 헤매한 것 같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반복되지만 그는 결코 같은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후의 햇살은 점점 길어지고 그림자도 짙어집니다.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그의 고독과 상실감은 더욱 극대화됩니다. 그는 자신을 짓누르는 고독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속도를 올립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무릎에 통증이 느껴져도 멈추지 않습니다.
노동의 고통만이 그에게는 유일한 현실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루 종일 걸었다는 사실, 수많은 거리를 이동했다는 사실을 내일 아침의 유일한 위안으로 삼습니다. 걷지 않으면 그는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 같은 공포에 시달립니다. 그는 걷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 끝나지 않는 걷기는 그의 갈 곳 없음을 증명하는 가장 고독하고 처절한 의식이었습니다. 해가 서쪽 지평선 너머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도시는 마침내 황혼의 오렌지빛으로 울들고 하루 종일 머물렀던 공허한 햇살이 사라지면서 그림자들은 길고 불안하게 늘어집니다.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정직한 시간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향합니다. 아이들은 학원 가방을 메고 서둘러 부모에게 돌아가고 직장인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익숙한 동네 버스에 오릅니다. 거리의 풍경은 일제히 귀가라는 하나의 목적지로 수렴됩니다. 가족의 따뜻한 저녁 식사, 편안한 소파,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그들을 기다립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명확한 종착점을 부여합니다. 그는 굽어진 육교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차량의 불빛과 아파트 단지의 창문에서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하는 주황색 불빛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막박처럼 느껴집니다. 그 모든 불빛들은 연결과 소속감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연결로부터 스스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육교 위에 홀로 서 있는 그의 모습은 그 모든 따뜻한 집들의 풍경을 관망하는 이방인과 같습니다. 그의 하루는 1만 보가 넘는 걸음으로 채워졌지만 그 모든 걸음이 결국 이 순간의 고립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에게도 돌아갈 곳은 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의 작은 방. 하지만 그곳은 반갑지는 않은 곳입니다. 집은 그에게 쉼터나 안식처가 아닙니다. 그저 하루의 종료 버튼일 뿐입니다. 그곳은 걷기를 멈추고 잠시 움직임을 중단해야 하는 필연적인 장소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는 다시 혼자서 자신의 고립된 현실과 대면해야 합니다. 밖에서 걷는 동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존재가 그의 고독을 일시적으로 희석시켜주지만 방 안으로 들어가면 세상과의 모든 연결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에게 집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입니다. 그는 느릿하게 집으로 향합니다. 발걸음은 아침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피로는 누적되었지만 그 피로에는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보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시간을 죽였다는 공허감만이 남아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셨던 따뜻한 저녁 밥상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너무나 멀고 희미하여 현재의 차가운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고 곧바로 사라집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왜 돌아가는가? 대답은 명료합니다. 새벽에 다시 걷기 위해서. 하루를 끝내는 장소는 있지만 하루를 시작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의 귀가는 재충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날의 무의미한 걷기를 준비하는 기계적인 과정입니다. 그는 오늘 하루도 목적 없이 걷는 떠돌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으며 이제 잠시 무대 뒤로 퇴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섭니다. 문거리를 잡는 순간 그는 내일의 공허함이 다시 시작될 것임을 예감합니다. 그의 삶은 멈출 수 없는 관성처럼 끝없는 걷기와 종료 버튼 사이를 반복합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그는 마침내 방 안으로 들어섭니다. 낡은 방 안은 하루 종일 걷느라 몸에 배인 바깥의 냄새와 곰팡이와 습기가 뒤섞인 반지하 특유의 퀴퀴한 냄새로 가득합니다. 그는 외투를 벗고 낡은 식탁 앞에 앉습니다. 집안의 침묵은 바깥 세상의 소음보다 훨씬 무겁고 압도적입니다. 그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꺼내봅니다. 혹시나 하는 신랄 같은 기대감이 있었지만 휴대폰 화면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전화는 울리지 않습니다. 메시지도 없습니다. 알림 센터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의 세상은 오늘 하루 동안 단 한 명의 타인과도 의도적인 연결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시켜줍니다. 오늘 하루 그는 시장 골목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혔고 지하철 객실에서 수백 명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단 한 명도 그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완전히 익명 속에 갇혀 투명인간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는 씁쓸함을 애써 감추고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습니다.
문득 그는 어렸을 적 어머니가 저녁 식사 때 그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혹은 직장에서 박 부장님 하고 동료들이 그를 찾았던 소리도 떠오릅니다. 이제 그 모든 이름 불림의 순간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과거가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부르지 않아도 하루는 끝나버립니다. 그의 존재는 오늘 하루 동안 세상에 의해 확인받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그는 홀로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냉장고 속에 간단한 반찬과 밥을 꺼내 먹습니다. 식사 과정 역시 침묵 속에서 기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는 밥을 씹는 소리,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그는 밥을 먹는 행위조차 누군가에게는 사치일 수 있음을 알기에 이 순간에도 감사를 표하려 애쓰지만 고독은 그 감사를 무력화시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잠자리에 들기 위해 침실로 향합니다.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걷느라 지친 육체와 달리 그의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존재는 확인받지 못한 채 사라진다는 현실이 그를 괴롭힙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한편의 드라마라면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 배경 속의 엑스트라조차 되지 못하고 그저 흐릿한 공기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망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는 억지로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임을 알면서도 그는 잠을 청합니다. 잠드는 순간만은 갈 곳이 없다는 현실에서 잠시나마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은 깊어지고 반지하방의 차가운 냉기가 그의 몸을 덮쳐옵니다. 그는 이 차가움 속에서 자신이 이 세상에 얼마나 외롭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고독한 밤을 맞이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는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일기장을 꺼냅니다. 이 일기장은 수십 년 전 그가 아직 목적과 꿈을 가지고 있던 시절의 기록입니다. 다음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교회로 나들이를 가야지. 몇 년 후에는 작은 전원주택을 짓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거야. 같은 소박하지만 행복했던 미래 계획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그는 그 페이지들을 천천히 넘깁니다. 그때의 희망과 현재의 절망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 커서 그는 자신이 이 일기를 썼던 사람과 동일 인물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의 노년은 그가 젊은 시절 꿈꿨던 모든 것의 처절한 부정입니다. 그는 일기장을 펼쳐놓고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되돌아봅니다. 큰 실패도 특별한 비극도 없었습니다. 그저 삶의 연결고리가 하나씩 끊어지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갈 곳 없음의 상태로 전락한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치열했던 노력과 성실함이 노후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 잔인한 현실. 그의 이야기는 IMF와 같은 거대한 시대적 재난 때문이 아니라 평범한 노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슬픕니다. 그는 다시 한번 시계를 봅니다. 오늘 하루 1만 보 이상을 걸어 시간을 소진했지만 내일도 똑같이 흘러갈 시간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람을 맞출 이유는 없습니다. 그는 어차피 새벽 일찍 눈이 뜨게 될 것입니다. 육체와 정신이 이제 이 목적 없는 걷기의 리듬에 완전히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일도 이른 아침 텅 빈 집을 나설 것입니다.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걷게 될 것입니다. 걷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낡은 일기장을 다시 덮고 침대 밑에 숨깁니다. 그리고 몸을 눕습니다. 침대는 차갑고 방은 고요합니다. 그는 눈을 감고 내일의 일과를 미리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합니다. 지하철 노선, 공원 벤치, 시장 골목. 그 모든 장소들은 내일도 그를 목적 없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이 하루는 비극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이건 한 사람의 하루가 아니라 너무 많은 노후의 풍경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이라는 명확한 이유 없이 사회적 역할 상실과 고독이라는 그림자에 갇혀 갈 곳 없는 속에서 하루를 소진하는 수많은 노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은 멈추지 않는 시계의 초침 소리처럼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 시대의 떠돌이임을 알면서 잠이 오지 않는 밤을 홀로 보냅니다. 내일의 발걸음은 오늘보다 조금 더 무거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